우리 경합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경합범이라고 하면 아무런 얘기도 없을 때는 경합범. 자, 실체적 경합범하고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부르는데, 상상적 경합범은 다른 말로 과형상일제야. 자, 형법에서는 상상적 경합을 수개의 제로 보고, 형수법에서는 몇 개의 제로 보냐면 한 개의 제로 봐. 그래서 단어 뜻을 보면 형을 과할 때는 몇 개의 제로 보겠다? 한 개의 제로 보겠다. 그래서 우리 공소사실 동일성도 있고 기판력 발생하는 게, 우리 상상적 경험은 기판력 발생하지.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지. 공소변경이 받아주지. 형법이나 잘 가르쳐? 형소법 때 했던 얘기들이야. 과형상일제. 근데 형소법에서는 한 개의 제처럼 보지만 형법에서는 몇 개의 제로 보겠다? 수개의 제로 보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별제를 구성한, 우리 판례가 별제를 구성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별개의 제라면 실체적 경합입니까? 상상적 경합입니까? 물어봐. 이거 뭐도 되고 뭐도 될 수 있는 거냐면, 실경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는 거야? 상경도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아마 기본 강의 때 감금죄 때 설명했지, 그지? 감금죄 때 협박에서 차에 태우면 감금죄 일제, 그지? 감금이 강도나 강간의 수단이 될 때는 별제를 구성한다라고 해도 되고, 무슨 경합이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일 때도 있고, 별개의 제니까 두 개의 제, 수개의 제를 얘기하는 거야. 실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별제라고 나왔다고 무조건 실경이라고 착각하거나, 별제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상상적 경합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 별제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개의 제를 말한다. 그리고 경합범이라고 써놓고 아무 단어도 안 써놓으면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반드시 앞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런 약속이다. 자, 상상적 경합. 동종의 상상적 경합. 수류탄 한 방 던져서 사람을 2명 죽였다. 행기는 하나고 2개의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이종의 상상적 경합. 총을 하나 써서 개도 죽이고 사람도 죽였다. 뭐 살인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뭐 강도 2번 해요. 그럼 2개의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 강간 2번 해요. 2개의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 강간도 하고 절도도 해요. 강간죄와 절도죄의 경합. 뭐 의미 없지 이런 거. 자, 첫 번째 판례. 법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체 동그라미. 자, 실질적으로 일제인지 여러제인지는 구성 요건 평가와 보호법익 측면에서 고찰, 밑줄. 자, 일제인지 수제는 결국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자, 일제 수제 판단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OX, X. 이따 문제 풀 거야. 자, 이런 거 고려하는 거고. 그 다음 2번 뭐 우리 아까 특별관계 아까 설명드린 거고. 3번 불가부적 수반행위도 우리 설명드렸고. 4번 별표 치시고.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요건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자, 법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제. 그러니까 법적 경합은 일제고, 상상적 경합은 여러 개의 구성요건 충족하는 수개의 제다. 이 얘기야. 상경은 수제, 그 다음에 법적 경합은 몇 제? 일제. 자, 다시 오른쪽에 5번, 6번, 7번 별표 치시고, 7번은 2020년도 1차 시험에도 나왔고, 이거는 별표가 2개짜리고, 이거는 A급이라고 안 했고 특 A급이라고 맨날 해서, 맨날 우리 오늘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현주 건조물 방아찌에서 했는지 모르겠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그래서 동생을 태워 죽이거나 친구를 태워 죽이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라는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도 될 수 있고, 살인죄라는 고의범도 성립할 수 있는데, 우리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설명해줬지, 그지? 이거는 기본강의 때 했던 거 기억나는데. 알지?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이 기본범죄 고의고 중간결과 과실 또는 고의. 이거는 알지, 그지? 이거는 알지. 알죠? 알지. 표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알지. 이거는 안다고 생각하고. 현건방치사는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살인죄 고의범은 사형무기 5년 이상. 이거 알지? 그래서 어디가 중요해?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이 중할 때는 뭐만 성립하는 거야?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는 거야. 요것만 성립하고. 두 번째,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에서 아버지를 살해해. 그러면 존속살해. 이번에 시험 나왔지? 이번에 8번 문제가 이거지, 그지? 이게 답이었지. 존속살해 같은 경우는 이거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요거는 사형무기 7년 이상의 뭐를 병가하도록 돼 있어? 자격정지를 병가하죠. 새로운 형벌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이쪽이 더 중요하죠.
고의범위도 중할 때는 두 개 범죄 뭐가 되는 거야? 상상적 경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지금 A급도 아니고 특이급이라고 했고. 강도가 불태워 죽여버려. 강도가 불태워 죽이면 현금방치사도 될 수 있고 강도살인죄도 될 수 있는데 법정형을 비교하면 현금방치사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살인죄는 사형하고 무기. 그래서 제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세 개 있다고 이게 중하다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이게. 자, 오른쪽이 더 중할 때, 고의범위도 중할 때는 요 범죄와 요 범죄의 무슨 경험? 상상적 경험. 그 다음 네 번째 쟁점. 1, 2, 3, 4. 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도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위지.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혔다. 집행 방해 치상죄도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는데, 자, 이거는 또 위험한 물건 휴대했으니까 폭처법상의 집단 또는 흉기 등 상해의 범죄라는 고의범도 성립할 수가 있더라. 이거 특이급이지 지금 현재. 자, 그럼 법정형을 비교해야 되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30년이 내포된 거고, 폭처법상의 집단 흉기 등 상해는 조문에 3년 이상 25년이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면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뭐만 성립합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만 성립한다. 자, 여기를 풀어서 쓴 얘기가 저거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2, 3번은 상상적 경합이고 요 1번하고 4번은 뭐라고 하느냐, 이 범죄도 성립하고 이 범죄도 성립할 것 같지만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만 간다.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특별관계라 불러. 그래서 이 파트에서 최상위권의 낚시는 요 1번하고 4번에다가 특별관계라고 안 해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틀린 점이에요. 흡수관계. 뒤지는 거야. 이거는 이제 7급 정도 클래스인데 지금은 이제 7급 9급 망가려. 다 해보라. 그냥 다 해보라. 씨. 이게 7급 때 했더니 이거 7급 때. 흡수관계 쓰면은 이건 작살나는. 이거 나오면 만약에 흡수관계라 써놓으면 경찰 수험생 100명 중에 내 수업 들은 애들도 많이 틀리고 안 들은 애들은 그냥 아작 싹 그냥 받아 쫙 하는 거지. 그냥 아주 그냥 뒤지는 거야. 이건 7급에서도 최상위권 문제야. 이거를 1번하고 4번 케이스를 뭐라 부른다? 특별관계. 특별관계가 이거야. 살인죄도 되고 존속살인죄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인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고 뭐만 성립한다? 존속살인죄만 성립한다. 이걸 특별관계라고 부르거든. 두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범죄 성립하지 않고 요거만 성립한다. 이걸 무슨 관계로 부른다? 특별관계로 부른다. 이 얘기하는 거야. 자, 보자.